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출생아 수를 시각화, 분석과 시각화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출생아 수, 시도, 시군구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역별, 전국,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이렇게 지역별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18년 12월 보게 되면은 이제 전체 출생아 수, 그 다음에 남자 출생아 수, 여자 출생아 수 이렇게 해마다 월별로 이렇게 출생아 수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출생아 수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여기 전국 다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저는 연도별이 아니라 월별로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쭉 내려서 끝까지 쭉 내려보게 되면은 9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표 조회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통계표 조회가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로딩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는데요.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 여기 통계표 조회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엑셀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저는 CSV 파일로 조회 화면과 동일하게 다운로드를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출생아 수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제가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은 파일 가지고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 파일은 이 경로에 가시면은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통계청에 있는 출생아 수, 시도, 시군구별 이제 남성과 여성의 출생아 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분석해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데이터 로드를 하고 전처리를 해야겠죠. 그럼 이제 판다스 로드를 해야 될 텐데요. 임포트 판다스 spd로 판다스 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pd.read_csv로 이제 판다스를 불러오고요. 데이터에 저는 population 코시스라는 이름으로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놨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로드하게 되면은 이제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가 발생하게 돼요. 이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라는 거는 이제 다운로드 받을 때 이제 한글 인코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코딩에 이제 엑셀에서 인코딩 쓰실 수 있는 CP949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EUCKR 쓰셔도 되고 CP949 사용하셔도 되는데 EUCKR은 한글 2350자를 지원을 하고요. CP949는 11172자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 일단 dfcosys라는 이름으로 변수에 할당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개수 몇 개인지 한번 쉐이프로 찍어 볼 텐데요. 지금 행의 개수 19개고요.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는 793개예요. 그래서 행, 열 순으로 이 쉐이프 값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드 언더바 CSV라는 이제 판다스의 기능을 통해서 이 CSV 파일 97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파일을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 찍어보게 되면은 이제 행의 개수는 19개,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는 793개인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df 언더바 코시스 에서 헤드로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판다스의 미리 보기 기능으로 이 데이터 프레임 미리 보게 되면은 이제 엑셀에서 저희가 보는 것과 유사한 화면으로 행과 열 형태로 보여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 하고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옵션을 지정을 해주시면은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PD의 옵션스에 디스플레이의 맥스 컬럼스는 여기 793개이니까요. 793개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f 헤드 하게 되면 이제 로딩 하는데 793개를 모두 다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리는데 점점점 하고 보이던 그 컬럼 값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크롤도 굉장히 길 뿐더러 이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지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다 요약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다뤄서 뭔가 시각화를 한다든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의 형태가 이렇게 피벗 테이블 형태가 아니라 이제 이 그 컬럼에 있는 값들을 다 행으로
녹여서 이제 타이디 데이터 형식으로 만들어줘야지 저희가 분석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시군구별이 있는 것처럼 여기 연도와 월도 컬럼에 연도와 월로 있으면은 저희가 판다스에 있는 그 서브셋을 가지고 오는 불리언 인덱싱 기능을 사용을 해서 연도별, 월별, 그 다음에 성별로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 가져온 데이터 보게 되면은 97년 1월, 그 다음에 97년 1월하고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97년 1월, 2, 그 다음에 97년 2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남자일 때는 1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일 때는 2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일 경우에는 이렇게 합계값에 대해서는 뒤에 점하고 숫자가 찍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월별로 보시면 이제 97년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3개의 세트로 이루어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밑에 있는 값은 사용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별이라고 해서 개 남자 여자 개 남자 여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요 첫 번째 행은 사용하지 않고 저희는 여기에 있는 요 연도와 월과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성별 그 다음에 합계값에 대해서 각각의 컬럼 값으로 만들어 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컬럼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타이디 데이터라는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이디 데이터, 지금 이거는 판다스 공식 문서에 있는 이미지 가지고 왔는데요. 이 타이디 데이터는 이렇게 컬럼에 있는 값을 행으로 녹이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월별 이렇게 접근을 하려면 컬럼 값에 있으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df 코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맥스로 그 컬럼스를 조금 많이 지정해 놔서 지금 오래 걸렸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997년 1월 이렇게 가지고 오려면은 이 컬럼 값 여기에다가 1997년 1월에 대한 값만 가지고 와요. 근데 97년에 1월 말고 남자, 여자 뭐 이런 것이랑 이제 1월 뿐만 아니라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져오려면은 이렇게 각각의 컬럼의 문자열로 접근을 해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컬럼으로 녹여주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접근해서 사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df 코시스라고 지금 가지고 온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멜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저희가 녹여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여기 Shift 탭 키 누르시게 되면은 도움말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도움말 보시면은 ID 바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ID 바스에다가 우리는 어떤 거를 이제 ID 값으로 사용할 거냐? df 코시스 다시 한번 헤드로 미리 보기를 하는데 한 개만 미리 보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컬럼으로 사용할 게 그 인덱스로 사용할 게 ID 바스로 사용할 게 시군구별이에요. 그래서 이 시군구별을 ID로 사용하고 녹여요. 그러면은 이렇게 베리어블하고 밸류로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베리어블에 97년 1월 그 다음에 뭐 여기 2018년 12월까지 데이터가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베리어블하고 밸류 값으로 이렇게 위에서 멜트해서 녹여준 것처럼 각각의 컬럼에 있던 값들이 다 행으로 녹아든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베리어블 값 저희가 데이터 전처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연도별, 월별로 이제 분석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처리한 거를 다른 변수에다가 넣고 재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ID 바스 시군구별이라고 했는데 여기 컬럼 값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 네임이라든지 아니면 밸류 네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판다스에 있는 다른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f라는 변수에다가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이 df 코시스라고 해서 멜트해서 녹인 거 헤드로 미리 보기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군구별 그 다음에 베리어블 밸류라는 컬럼이 형성이 되었어요. 생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생성된 값을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 일단 df의 이 시군구별이라는 컬럼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전국 서울시 뭐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유니크 값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니크
값 보게 되면은 이제 시군구별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 시군구별이라는 이 로우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f에 시군구별의 값이 시군구별이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 값이 어떤 값인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불리언 인덱싱 기능을 사용을 해서 색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색인을 해보게 되면은 시군구별하고 여기에 있는 밸류 값들은 다 개 남자 여자 개 남자 여자 이렇게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군구별이 아닌 데이터, 이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각 컬럼의 의미가 여기 네이밍이 다 여기 그냥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시군구별이 아닌 데이터만 가져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각의 월별 출생아 수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 저희가 점 copy를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할 텐데요. 여기 사용하기 전에 df.shape로 그 전에 이제 컬럼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행이 몇 개인지 그 행과 열의 수를 보고 그 다음에 요 df 전처리하고 난 다음에 행과 열의 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 놓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카피해서 이 같은 데이터 프레임에 다시 써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게 되면은 위에서 제가 프린트 값을 찍어줬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의 df 쉐이프로 이럴 때는 다시 위에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주시고 하나씩 다시 실행을 해주시면은 이 값 찍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df의 쉐이프로 지금 찍어 보게 되면은 시군구별이라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가지고 왔더니 약 한 200개 정도를 제거하고 가져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df 시군구별 이 유니크 값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국부터 나오죠. 이 시군구별이라는 이제 행들이 다 사라졌다. 라는 거, 200개 정도의 데이터가 사라졌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전처리를 해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모아줬어요. 다시 df.head 이렇게 미리 보게 할 텐데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을 저희가 이제 시각화 할 수 있는 형태로 또 바꿀 거예요. 다른 전처리들을 해줄 텐데 예를 들자면 이제 연과 월을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성인지 남성인지 성별 컬럼을 만들어 줄 텐데요. 통계청에 있는 출생아 수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여기 출생아 수 전국 이제 시도별로 이렇게 연도와 월별로 이제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저희가 분석해보고 있어요. 근데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피봇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시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이제 타이디 데이터 형태로 만드는 거를 지난 영상에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베리어블이라는 컬럼에 연도와 월, 그 다음에 성별이 같이 들어있는데 연도, 월, 성별을 이제 분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 위주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df 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 데이터 프레임 출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베리어블 컬럼만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베리어블 하고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베리어블 컬럼만 가지고 오게 되는데 여기 컴마 2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숫자가 없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숫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이제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베리어블의 스트링 점 스플릿 하게 되면은 여기 컴마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다스에 있는 이 스트링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제 스플릿 나눠줄 거예요. 이 문자를 나눠줄 건데 이 점을 기준으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플릿하고 점 하게 되면은 이렇게 97년 1월, 그 다음에 2018년 12월, 그 다음에 2 하게 되면 이제 여성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준 거를 이렇게 지금은 안에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expand라는 옵션이 있어요. expand는 true 하고 이제 작성하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반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컬럼의 이름이 0, 1, 2예요. 그래서 스플릿하고 난 결과에서 0번째 거 가져와라. 그러면 연도만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은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저장을 해줘요. df하고 연도라고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df.head 하고 미리 보기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연도라는 컬럼이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97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df.tail로 미리 보기 해보도록 할게요.
그 맨 마지막에 2018년 12월에서 2018년만 들어가 있어요. 이제 월을 가지고 올 텐데요. 연도, 그 다음에 1번째 값, 두 번째 값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건 이제 월을 가져오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1997년 1월이라는 컬럼이 생겼어요. 다시 테일, 쉬프트 엔터 키로 실행해 보게 되면은 2018년 12월만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맨 끝에 여기 점하고 1이 있는 경우도 있고 2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성별을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 나눈 값에서 이제 expand 한 거에서 이제 0, 1, 2 세 번째 값을 가지고 오는데 이건 이제 성별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성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성별 가지고 왔는데 none이에요. 이건 전체를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df.tail 보도록 할게요. 성별 2가 들어있어요. 2는 여성, 그 다음에 3은 남성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남자, 여자, 출생아 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같이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도, 월, 성별 데이터를 만들어 줬는데요. 그럼 성별 컬럼 한번 개수 보도록 할게요. df의 성별 하게 되면 이제 성별 시리즈 형태로 가지고 오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유니크 하게 되면은 이제 유니크 값만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none하고 1하고 2.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1하고 2는 숫자가 아니라 오브젝트, 문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df의 성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성별의 유니크, n 유니크 하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2, 두 개, n 유니크, 너는 안 셌어요. 값이 안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1과 2 이렇게 두 개의 value가 들어있다라는 거를 세웠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 none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df의 성별의 fill na하고 저 none 값을 전체라는 값으로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값을 이 df의 성별에다가 채워줘야지만 저희가 이 값이 채워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unique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위에서는 none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아래에서 fill na로 전체로 채웠더니 이렇게 전체 1, 2라는 값으로 채워진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1과 2도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df의 성별 하게 되면은 전체 1, 2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점 replace를 해주도록 할게요. replace를 해주는데 1이 남자예요. 그래서 1은 남자라고 남이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1은 남자라고 바꿔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점 replace 그 다음에 2가 있는데 2는 여자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2라고 되어 있던 값이 여자로 바뀐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통계청에 있는 데이터처럼 이렇게 남자, 여자, 명은 제외하고 남자, 여자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시 성별하고 유니크 값 찍어보게 되면은 안 나와요. 1, 2로 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로 안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성별에다가 다시 써줘야지만 값이 반영이 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할당을 꼭 해주셔야지만 이렇게 남자, 여자 값이 바뀌어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성별값 이제 value count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value count. 이 value count는 시리즈 데이터에만 쓸 수가 있어요. 한 개의 변수에 대해서 빈도수를 세고자 할 때 이 value count로 세볼 수가 있는데요. 성별 해서 보게 되면은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전체 다 4,752개의 데이터 동일하게 들어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value count로 이제 값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df하고 head
미리 보기 해서 데이터 전처리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군구별, 그 다음에 베리어블, 배유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베리어블은 이제 기간이라고 바꿔주고, 그 다음에 배유는 출생아 수라고 바꿔주고 싶어요. 그래서 리네임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df의 리네임이라는 거를 통해서 컬럼의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컬럼스 하고 여기 베리어블은 기간이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value는 출생아 수라고 넣어주도록 할게요. 출생아 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간 출생아 수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것도 다시 밑에서 df.head 하고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값이 안 바뀌어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다시 써줘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다시 담아주면은 이렇게 기간, 출생아 수, 연도, 월, 성별 이렇게 데이터가 전처리된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 다 해주었으니까 드디어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통계청에 있는 출생아 수, 시도 시군구별로 있는 이 출생아 수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위주로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전처리 다 해줬으니까 이제 분석 해볼 수가 있을 텐데 df의 info 해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요약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처리 해주고 나서 이제 시군구별, 기간, 출생아 수, 연도, 월, 성별 이런 컬럼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희가 분석해 볼 거는 이제 연도별 출생아 수, 월별 출생아 수, 그 다음에 성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출생아 수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출생아 수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출생아 수가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df의 출생아 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df의 출생아 수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데요. 얘가 지금 숫자로 변경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type int 하게 되면은 정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수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어요. 왜 오류가 발생했을까요? 여기 오류 메시지 맨 끝에 읽어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런 문자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대시가 들어가 있는 문자가 있는데 여기 출생아 수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쭉 넘겨서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가 지금 여기 좀 많아서 찾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에 이렇게 대시로 출생아 수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리플레이스로 일단 바꿔주거나 해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플레이스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자, 이 대시 문자를 mp.nan으로 결측치로 바꿔주게 돼요. 그 다음에 지금 mp.nan 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import numpy as mp 로드가 안 됐다면 numpy에 있는 이 결측치를 가지고 와서 결측치 처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결측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측치 처리한 것도 다시 출생아 수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출생아 수하고 stype int로 또 변경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이때 또 value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왜 value 에러가 발생을 할까? 하고 밑에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nan을 float로 이제 float nan을 인티저로 바꿀 수 없대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mp의 nan 하고 값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타입의 mp.nan 해서 보시게 되면은 얘는 float이에요. 근데 float 타입을 강제로 int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출생아 수를 0으로 바꿔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출생아 수를 0으로 바꿔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집계를 했을 때 출생아 수가 0이라서 평균을 내거나 했을 때 잘못된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계산을 피하기 위해서 결측치 처리를 해줬는데요. 그러면은 얘를 다시 float 타입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타입이 제대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출생아 수에다가 다시 넣고 디스크라이브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수치 데이터에 대한 요약값을 보여주게 되는데, 전체 데이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13,716개의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평균값은 3,129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대시를 0으로 변경해 주셨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 평균값이 이 값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값이 나오게 될 텐데, 그래서 꼭 이렇게 값이 안 들어간 거는 결측지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 평균값이 왜곡되는 거를 방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최소값은 30이에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63,268이 이제 최대값이에요. 일단 여기서 이 디스크라이브로 출생아 수 이제 평균적으로 3,129인데 여기에 이제 단위가 지금 일단 생략이 되었어요. 그래서 단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일단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DF하고 보게 되면은 시군구별 데이터가 있는데 전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전체 보기 전에 시군구별 하고요. 전국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전국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불리언 인덱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불리언 인덱싱으로 전국 데이터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DF로 데이터 프레임 감싸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전국 데이터만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전체 남자, 여자 이렇게 값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 데이터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괄호로 일단 감싸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성별은 전체 DF의 성별도 전체를 보도록 할게요. 전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전국 기준으로 이제 전체 출생아 수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 출생아 수 가지고 와서 df_all이라는 변수에 담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재사용하도록 할 텐데요. df_all에서 제대로 가져왔는지 미리 보기 한번 2개만 해보도록 할게요. 전국의 전체 데이터를 따로 색인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인해 오게 되면은 이제 전국 데이터만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 출생아 수 통계청에 있는 데이터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분석하기 쉬운 형태 타이디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타이디 데이터로 만들어 준 데이터에서 보시면 이제 전국과 시도별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전국만 모았고 그 다음에 성별도 이제 남성 여성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전체만 가지고 왔어요. 여기 시군구별 기간 뭐 출생아 수 연도 월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주로 사용할 거는 모든 컬럼 다 사용할 게 아니라요. 전국은 다 시군구별은 전국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지 않고 기간도 저희가 전 처리를 해줬어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문자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연도와 월을 숫자 형태로 변경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만 따로 모으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연도별로 저희가 분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월별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별은 다 전체만 있어요. 그래서 성별도 그냥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출생아 수가 있는데요. 이 출생아 수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볼 데이터죠. 그래서 df_all이라는 변수에다가 다시 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피해서 담고요. 그 다음에 df_all이라는 변수 보게 되면 연도, 월, 출생아 수만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각화 해보도록 할 텐데요. 헤드로 미리 보기 하도록 할게요. 너무 기니까. 그래서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판다스 자체로도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본이라는 걸 사용해서도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판다스로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도별, 월별, 출생아 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연도와 월별 출생아 수를 보고 싶다. 그럼 이제 연도와 월을 인덱스로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df_all에 set index 해서 연도 그 다음에 월을 인덱스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연도별, 월별, 그 다음에 출생아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플롯 하게 되면은
연도와 월별 출생아 수를 이렇게 시각화를 하게 돼요. 그런데 뭔가 오류처럼 이렇게 워닝 메시지가 잔뜩 떴어요. 그래서 이 워닝 메시지는 이제 폰트 설정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한글 폰트가 다 깨져 보이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시각화하기 위해서 폰트 설정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import matplotlib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matplotlib에 .pyplot을 사용할 건데 너무 기니까 plt라는 그 별칭으로 줄여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plt.rc에 폰트를 설정을 해줄 텐데요. 폰트는 패밀리는 저는 맥을 사용하고 있어서 애플 고딕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폰트가 깨져서 보이던 게 이렇게 폰트가 제대로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맥 OS를 사용하고 있어서 애플 고딕을 사용하지만 윈도우 사용자다 하시는 분들은 애플 고딕 대신에 맑은 고딕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맑은 고딕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윈도우 사용자인 경우에는 맑은 고딕으로 사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애플 고딕은 맥OS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은 이제 애플 고딕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97년부터 2017년까지 출생아 수 보게 되면은 계속 감소해 왔어요. 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보통 보면 이제 이 출생아 수도 이제 계절성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넓게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15,4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15,4로 지금 그래프 넓게 그려봤는데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 주기별로 이제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줄어들고 있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이 출생아 수도 이제 계절성을 띈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판다스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여기에서 이제 플롯이라고 해서 이런 선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보통 이 시계열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선그래프를 많이 그리는 편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의 주가라든지 부동산의 시세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이 선그래프로 많이 그려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고 싶다 하시면은 똑같이 가져와서 막대 그래프로 그려볼 텐데요. 바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구간을 이제 막대로 그리게 되는데 막대 그래프로 그리면은 여기 X축에 모든 값을 다 표기를 해요. 그래서 좀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연도별, 월별 이제 출생아 수 봤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한 최근 24개월만 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24 하고 이렇게 슬라이싱으로 끊어주게 되면은 최근 24개월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판다스를 통해서 전체 이제 출생아 수 데이터, 전국 출생아 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봤더니 이제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9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데이터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 24개월 그렸는데요. 36개월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최근 36개월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이 파이썬의 슬라이싱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와서 표현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6개월 봤더니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3월 달에 좀 많이 늘어나요. 1월과 3월에 좀 많고요. 그 다음에도 보면은 1월과 3월에 좀 많아요. 그 다음에도 1월과 3월이 많고요. 그 다음에 12월이 가장 적어요. 그 다음에 2017년도 12월이 가장 적고 2018년도 12월이 가장 적은 편이다. 그럼 48개월 최근 4년치 보게 되면은 역시나 1월과 3월에 출생아 수가 좀 많고 그 다음에 2월에 출생아 수가 적은 거는 날짜가 31일까지 30일 혹은 31일까지 없고 보통 28일이나 29일까지 있기 때문에 2월 달은 이제 절대적인 날짜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출생아 수가 적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이건 일자별로 보게 되면은 또 다른 패턴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패턴이 있는데요. 이제 날수가 많은 날은 아무래도 하루라도 더 많으면은 출생아 수가 좀 더 많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12월 같은 경우에는 그 출산
출산 계획을 세울 때 보통 이제 연초에 출산하는 거를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학교 입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연초에 출산을 하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2월 달에는 출생아 수가 좀 이렇게 적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최근 48개월을 봤을 때도 1월과 3월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12월에는 좀 적은 거 보여요. 그래서 판다스를 통해서 시각화를 해봤고요. df_all이라는 변수 한번 다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f 언더바 all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연도와 월별 출생아 수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한 이 df_all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인덱스를 연도와 월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연도와 월별로 이렇게 그래프가 X축에 보이게 돼요. 인덱스 값이 연도와 월. 그래서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X축에는 인덱스 값이 오고 이제 Y축에는 나머지 수치 데이터가 오게 돼요. 그래서 판다스로 이런 선 그래프도 그려봤고요. 막대 그래프도 그려봤는데요. 이제 시본으로도 시각화를 해볼 텐데 시본은 이 타이드 데이터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본으로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본 라이브러리 로드를 하도록 할 텐데요. 임포트 시본 SNS로 C본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SNS로 C본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df 언더바 all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도 월 출생아 수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X축에다가 연도와 월 넣고요. 그 다음에 Y축에다가 출생아 수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일단 X축에 연도만 넣고요. 그 다음에 Y축에 출생아 수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df_all을 가지고 시각화를 할 텐데 sns.바플롯으로 이제 저 막대 그래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플롯으로 막대 그래프 그리는데 데이터는 df 언더바 all 그 다음에 x축에는 연도를 넣어주고요. y축에는 출생아 수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용법이 이 판다스에서 시각화를 할 때랑 이 시본에서 시각화할 때랑 조금 다른데요. 보통 이 시본은 타이디 데이터를 시각화하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타이디 데이터 그대로 사용을 하고 각각의 사용할 그 컬럼 명을 이렇게 X축, Y축에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플롯 그려보게 되면은 이제 연도별로 이제 출생아 수 그렸는데요. 이제 그래프 조금 넓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plt.figure의 fig 사이즈는 한 15,4로 이것도 위에처럼 넓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에서 그릴 때는 연도와 월 같이 넣고 그렸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막대 그래프로 이제 연도만 넣고 그렸는데요. 위에서 그렸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sns.lineplot으로 그리는데요. 데이터는 df_all 사용법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 C본의 사용법은 데이터 xy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가지 뭐 dist 플롯이나 히트맵이나 아니면 서브 플롯 그리는 거 빼고는 거의 다 사용법이 비슷한 편이에요. 그래서 x축에도 연도, 그 다음에 y축에는 출생아 수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출생아 수 이렇게 넣고 이제 라인 플롯으로 그릴 텐데 요것도 조금 넓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plt의 figure의 fig 사이즈는 15,4 정도로 넓게 그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97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출산율이 그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출생아 수 여기 그래프 그렸을 때 아까 판다스로 그렸을 때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점이라면은 얘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막대 위에 검은색 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그린 그래프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판다스로 그렸을 때는 월을 다 같이 넣어줬었어요. 그런데 여기 C본으로 그리면서는 월을 넣어주지 않고 연도만 넣어줬어요. 그러면 월은 어디 갔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Y축에 있는 값은 어떤 값을 의미를 할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값들을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 에스티메이터의 미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티메이터의 미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각각의 해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가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럼 여기 그림자는 뭐냐라고 보면은 이제 그 값의 범위 1월부터 12월까지의 값의 이제 범위가 이 정도 되는데 보통 여기에 표현을 할 때는 이제 이 그림자가 CI를 의미를 해요. 그럼 여기 CI는 95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CI가 뭐냐? 라고 보시면은 여기 쭉 설명을 읽어보시면은 이 밑에 이제 CI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confidence interval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confidence interval, 보통 신뢰 구간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신뢰 구간은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2018년 데이터를 샘플링을 해서 이제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해요. 샘플링을 해서 그 데이터가 이제 여기에 포함될 확률이 95%다. 그래서 95%의 확률로 이 데이터가 이 범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신뢰 구간으로 표시를 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 CI를 그리는 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CI 그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CI는 none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래서 여기 연도별로 이제 출생아 수를 구했는데요. 우리가 여기 판다스로 그렸을 때는 그냥 값을 그대로 넣어줬어요. 값을 그대로 표현을 해줬는데 C본도 마찬가지로 값을 그대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 판다스와 C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판다스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연산을 우리가 따로 해줘야 돼요. 만약에 평균값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평균값을 계산을 해서 이 플롯을 그려줘야 돼요. 그런데 C본으로 시각화를 하게 되면은 이런 통계적인 연산을 이 C본 내부에서 해주는 게 이 C본의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 바플롯 그려봤는데요. 이 바플롯에 있는 여기 막대, 이 검은색 막대도 위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신뢰 구간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 CI none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CI는 표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Y축에 있는 값은 각 해마다의 평균 이제 출생아 수를 의미를 해요. 월별 출생아 수를 의미를 해요. 월별 3만 명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3만 명 정도가 태어나니까 이제 12달 정도 되면 이제 3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죠. 곱하기 12를 하면 여기 이제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우리나라에 출생하고 있는 이제 출생아 수가 한 3만 명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3만 명이 월별로 출생아가 이제 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도 똑같이 보시면은 이제 월별 평균 출생아 수. 이제 97년에는 각 월마다 5만 명 넘게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3만 명 정도가 이제 평균 월별로 출생아 수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월별 출생아 수예요. 그래서 월별로 이제 4만 명, 3만 5천 명, 뭐 요 정도로 해서 쭉 내려와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월마다 3만 명 정도가 출생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생아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C본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가장 큰 장점이 아까 제가 월별마다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휴 값을 통해서 그 월 값을 추가를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에서 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월별로 이렇게 그래프를 다르게 그려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 라인 플롯으로 그리게 되면은 0값이 없는데도 0값을 표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그 레이블 레전드에는 요 0이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요 0은 표현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월 1부터 이제 10일까지 요 색상의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0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0에서부터 12까지 이제 연속된 숫자라고 보고 이 값을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월별로 봤을 때 1월 같은 경우에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12월일 때 좀 가장 적은 편이다. 그래서 월별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트렌드가 있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플롯도 마찬가지로 이제 색상으로 월별로 표시를 해볼 수가 있는데, 바플롯에서는 이렇게 12개를 따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휴에다가 월 표시하게 되면 막대가 이렇게 잘게 그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그래프, 막대 그래프 1월부터 12월까지 그린 건데요. 위에서 그렸던 이 판다스의 월별로 그렸던 이 막대 그래프하고 같은 형태를 이렇게 판다스의 바플롯으로도 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국의 월별 출생아 수를 봤는데요. 그럼 이제 지역별 출생아 수 보도록 할 텐데, 이제 지역별 이제 출생아 수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6월 27일 기사예요. 그래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봐서 이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 27만 명, 합계 출산율은 이제 0.8명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까지 이제 1년 동안의 이제 출생아 수 분석을 해보면 보통 한 30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 올해 27만 명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서 또 보게 되면은 이제 지역별로 이 출생아 수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래프 시각화한 내용들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93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93년에 보면은 71만 명. 저희는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97년부터 봤어요. 그래서 97년부터 봤을 때도 한 50만 명 정도 되었었죠. 그래서 97년 64만 명, 49만 명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2019년에 30만 명이었는데요. 이제 올해 예상으로는 이제 30만 명을 더 밑돌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잠정치 2019년 잠정치 여기 지금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는 통계청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통계청에서 2018년 데이터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 데이터는 잠정치로 여기에서 30만 명 정도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이제 점점 이제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2067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이제 인구 비율로 봤을 때 0에서 14세가 이제 8.1%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 이제 46.5%가 되게 된다. 그래서 점점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세종시에서는 이제 합계 출산율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에는 이제 보육 환경이 잘 되어 있어서 세종시에는 조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제 출생아 수가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세종시가 정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제 출생아 수가 좀 많은 편인지, 물론 인구 숫자랑 그런 비율도 봐야겠지만요. 그래서 그 세종시의 출생아 수 한번 전국 그 데이터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DF에 보시면은 이제 전국과 이제 시도별 데이터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전 영상까지 이제 전국하고 성별 전체의 성별을 봤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시도별로 성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출생아 수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군구별 를 보는데 전국이 같이 보이면은 제대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고, 이제 전국이 차이가 다른 시도 다 합한 거하고 많이 나기 때문에 전국은 빼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국이 아닌 것만 가지고 와요.
그럼 시군구가 이제 전국이 아닌 것만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df에서 전국이 아닌 것만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성별도 전체 성별 말고 이제 여자, 남자 합쳐서 볼 건데 일단 성별은 그냥 전체로 놔두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f 이제 로컬이라고 해서 따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df 언더바 로컬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때 복사를 할 때 카피를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로컬을 뭔가 변경할 거다라고 하면 카피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그냥 사용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카피를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df 로컬 하게 되면은 전혀 새로운 변수에다가 담게 되고 이 카피를 안 해주게 되면은 이제 얕은 깊은 복사와 얕은 복사의 차이인데요. 이 카피 안 해주게 되면은 이 df의 그냥 서브셋 가지고 와서 이 로컬 값 바꾸게 되면은 이 df 값도 똑같이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일단 df 로컬이라는 변수에 담아 주었고요. 헤드로 미리 보기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97년부터 이제 시군구별로 이제 출생한 수가 있는데요. 이제 C본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C본에 이번에는 포인트 플롯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라인 플롯, 이제 선그래프 그려주는데 포인트 플롯도 이제 선그래프를 그려주게 돼요. 이 포인트 플롯은 그 지점마다 이제 포인트를 찍어주게 되는데요. 데이터는 df 언더바 로컬이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X축에는 연도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Y축에는 출생아 수를 넣어줄 텐데요.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연도별로 출생아 수의 평균을 구하게 되는데 이 평균 값은 전체와 여와 남아에 대한 평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 평균 값을 구하려면은 이제 전체는 빼고 남아 여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남아 여와를 빼고 전체만 넣어줘야지 제대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df 로컬로 이제 전체 성별 가지고 오도록 했는데요. hu 값을 통해서 성별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전체 여자 남자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성별을 전체 여자 남자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lt.figure의 fig 사이즈는 15,4 정도로 넓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인트 플롯, 라인 플롯과의 차이점이라면 이렇게 포인트에 점이 찍힌다 라는 게 라인 플롯과 큰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값이 있으니까 밑에 남자 여자 요 값이 자세히 요 값의 이 스케일 때문에 좀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전체를 빼고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df 로컬에서 여기 남자 여자 보게 되면은 이제 남마가 더 많이 출생을 이제 여자보다 남자의 출생아 수가 더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거의 비슷해졌다. 요 갭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좁혀졌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df 로컬 그려봤을 때 여기 이렇게 막대가 그려지게 되는데 이 막대 또한 이제 신뢰 구간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뢰 구간은 이 데이터를 샘플링 했을 때 이제 95 값이 들어있는데 95%의 비율로 이 신뢰 구간을 이제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군구별로 이제 성별로 구분해서 이제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df 로컬에서 이제 전체 성별만 일단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f 로컬의 성별에서 전체만 가져와서 보도록 할게요. 전체 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인 데이터만 true로 표시가 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감싸줬는데요. 그럼 이제 성별, 전체에 해당되는 성별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df local all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 성별만 가지고 온 거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ns.point 플롯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는 df 언더바 로컬 all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x축에는 연도, 그 다음에 y축에는 출생아 수
이제 시도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체 시도와 월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걸로 보여줘요. 여기 요 실내 구간의 요 차이점은 여기 시도별, 월별의 차이가 다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PLT의 피그 사이즈는 15,4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도와 월별 이제 출생아 수 그렸을 때 여기 실내 구간에는 이제 지역하고 그 다음에 월별 데이터가 다 조금 변화가 이 정도 값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범위에 95%의 확률로 신뢰할 수 있다. 이 값이 이 범위 안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그럼 위하고 똑같이 그래프 그렸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휴 값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 플롯을 그릴 때, 이 시군구별로 이제 다 다른 색상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 시군구별마다의, 그 월별, 요 실내 구간까지 표현을 해줘서 조금 오래 걸렸는데요. 지금 여기 레전드 값이 가운데 와 있어요. 그래서 요 레전드 값은, 밖으로, 빼서 따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옵션도 같이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97년부터 이제 2018년까지 그렸고요. 가장 출생아 수가 많은 거는 요 약간 민트색으로 표현된 경기도, 인구수가 가장 많으니까 경기도가 가장 많겠죠. 그 다음에 세종시는 조금 나중에 생겼죠. 2012년부터 이제 출생아 수 표기가 되고 있어요. 세종시 보게 되면은 일단 인구 수에 비례해서 이제 출생아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야 될 텐데 일단 계속 2012년부터 18년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시군구별 명칭이 그려져서 이제 보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밖으로 빼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스택 오버플로우에 있는 글을 참고해서 옮겨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그래프 B박스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옮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로씨는 뭐 센터 라이트에 B박스에 to 앵커 해가지고 요 옵션을 해주시게 되면은 밖으로 요 레전드 값을 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G라고 했는데요. PLT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매플랄립의 레전드 옵션을 사용을 해서 옮기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밖에다가 옮겨지게 되는데요. 그래프 그리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CI는 none이라고 그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조금 빠르게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그 다음에 너무 밖에 나가 있으니까 1.25가 아니라 1.05 이 정도 값으로 그려보면은 네, 이번엔 또 너무 붙어 있고 그러면 여기 그래프 사이즈를 한 12,4로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숫자를 이렇게 변경을 해보시면서 이 위치를 옮겨보시면은 이제 원하는 위치에 위치를 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너무 붙어 있으니까 1.17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 레전드 값을 바깥에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훨씬 많죠. 왜냐하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출생아 수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서울특별시, 경기도,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만 따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만 따로 가져와서 볼 텐데 여기 보시면은 df 로컬 all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특정 시군구만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시군구별 하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isin 하고 여기에다가 원하는 값을 이제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원하는 시군구만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true, false 값으로 표시된 거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렇게 서울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이렇게만 가지고 왔어요. 그럼 요거 변수에다가 다시 넣을 텐데 df local all이 아니라
이제 몇 개의 시도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로컬하고 제가 언더바 2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적당한 이름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df 로컬 2라고 제가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위에서 그렸던 그래프 똑같이 포인트 플롯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ns.포인트 플롯에서 데이터는 df 언더바 로컬 2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x축에다가는 연도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y축에다가는 출생아 수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ci 빼고 그리도록 할게요. ci는 none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hu에다가 여기에 시군구별 넣어주도록 할게요. 시군구별. 그러면은 이제 시군구별로 그리게 되는데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이것도 이제 그래프 사이즈 조금 PLT의 피겨의 피그 사이즈는 15,4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종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서울시하고 그 경기도가 워낙 숫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세히 보이지 않아요. 세종특별자치시만 또 따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DF에서 이번에 그냥 전체로 보도록 할게요. DF에서 시군구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DF 이렇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DF 세종으로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DF SJ 이렇게 그냥 넣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세종특별자치시만 그릴 텐데요. sns.포인트 플롯 데이터는 DFSJ X축에는 연도 그 다음에 Y축에는 출생아수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세종특별자치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과거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과거 데이터까지 이제 표기를 같이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CI는 none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CI는 none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요 기간부터 그리고 싶어요. 이 없는 데이터는 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drop NA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how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any 하게 되면은 하나라도 이제 결칙치가 있으면은 제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특정 컬럼이 일 때 지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디폴트가 여기 보시면은 any, all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결칙치가 있으면 이제 제거를 해라 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여기 하나라도 결칙치 how는 any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나머지 정말 있는 기간만 남기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가져와서 그리게 되면 2012년부터 18년까지 이렇게 그렸는데 그래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그렸을 때 서울시, 경기도 다 이렇게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근데 출생아 수 봤을 때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그 월마다의 출생아 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도를 다 더해서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월마다 이제 평균적으로 60명 출생하다가 지금 월별로 이제 200명 정도가 세종시에서 출생하고 있다는데 이걸 다 더해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에스티메이터의 지금 민 평균값 구하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에스티메이터는 sum으로 다 더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거는 pd.mp.sum 에서 numpy로 이제 계산해서 구해 주도록 했어요. 그러면 아까 숫자가 바뀌었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워닝 메시지가 떴는데 판다스의 numpy 이게 디프리케이트 될 거니까 numpy 불러와서 쓰라는 의미예요. 제가 그냥 판다스에 있는 numpy를 썼는데요. as mp 이렇게 불러와서 mp의 sum 이렇게 해주면 이제 워닝 메시지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해서 구했더니
그 한 해에 2,000명 정도 출생하다가 지금은 이제 7,000명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2014년에서 15년에 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생아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두 도시 이야기라는 제가 기사를 보고 이제 지역별로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제 궁금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는데요. 이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세종시는 이런 보육 여건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